안녕하세요. 맹꽁기 여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 일기를 읽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한투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은 충청도인데 저희 제일 큰 오빠가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입니다. 오빠네 집에 가면은 옛날에 거기 미군 부대가 있고 그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 양색시들하고. 그래서 미군 차를 이렇게 타고 추록을 타고 미군들이 가면은 그냥 어렵고 철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여럿이서 막 그 차를 쫓아가면서 할로할로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뛰어가면은 그 미군들이 그렇게 뭐 초콜릿이나 뭐 캐러멜 같은 거 그런 걸 막 이렇게 행길에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거 죽는 재미로 그 미군차만 오면은 그냥 뛰어가서 할로 하면서 그렇게 외쳐가지고 그렇게 뭐 사탕을 그렇게 주워 먹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미군하고 그 양색씨들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가면은 양색씨가 왜 그렇게 이뻐요? 그러면 저는 언니라고 했어요. 언니 하면서 그렇게 둘이 쫓아가는 거 그렇게 가면은 둘이 그 어느 그 가건물 옛날에는 판잣집이 많았잖아요. 그 양색씨들도 그렇게 판잣집에서 그렇게 손님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언니 하면서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문이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발같이 이렇게 엮은 거 있지요. 왜 훤히 이렇게 비치는 거 그걸 이렇게 발을 내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손님을 받고 했는데 저는 진짜 그것이 그 언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들하고 킥킥거리면서 그렇게 구경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유 진짜 생전 기억이 안 났던 장면들인데 요즘 제가 이렇게 옛날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기억을 잊어버릴까봐 또 이렇게 한토막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그럼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문경으로 산딸기 따러 가답니다. 제목이 문경으로 산딸기를 따러 가다. 단월드를 10년을 넘게 했어도 제가 단월드에서 그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회원들끼리 나들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른 10명 애들 3명이서 차 3대를 가지고 문경으로 여행을 갔다. 회원 중에 한 분이 그곳이 고향이라서 그분의 안내로 간 것이다. 문경은 정말 자연경관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아무데나 쳐다봐도 다 산이고 또 그곳은 오미자를 어찌나 많이 심었는지 온 천지가 오미자 밭이었다. 문경의 특산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산딸기가 어찌나 많은지 오미자 나무 밭 그렇게 가상자리에 온통 자연산 산딸기 나무였다. 그런데 딸 수가 없었다. 산딸기 나무가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산딸기와 그 고무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다 가시가 있더라고요. 산딸기 나무에도 가시가 있거니와 꼭 고무나무랑 같이 이렇게 한 그루 그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딸기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가시가 너무 많고 가시에 손이 긁히고 해서 덥기는 굉장히 더웠고 불안전한 자세로 딸기를 따려니 위험하기도 했다. 아저씨가 산으로 가자고 해서 산에 가보니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이었다. 나무가 어찌나 무성한지 꼭 뱀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드문드문 산돼지 똥도 있고 만약에 산돼지가 나타나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았다. 산딸기는 지천이지만 위험해서 딸 수가 없었다. 눈으로 보고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딸기가 엄청이나 많았었는데 그냥 비탈진 곳에 있고 아주 따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장소에 그렇게 딸기나무가 많더라고요. 시골 출신인 원장님은 어찌나 잘 따는지 그 요가 원장님은 고향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도 딸기를 잘 따시더라고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그런 거는 위험해서 좀 하기가 어려운 장소였었는데 원장님은 잘 따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정말 많이 따셨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점심 식사였다. 서울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주 큰 전기 후라이팬에 고기를 굽고 그곳 텃밭에서 연하고 싱싱한 상추를 따서 점심을 먹는데 정말 재미있고 맛도 있었다. 아주 그 텃밭에다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그렇게 잘 자랐더라고요. 마음껏 따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따서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그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그 집이 와인을 생산하는 집이라서 모두가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수정 동굴이었는데 정말 신기했다. 수정으로 된 동굴이었다. 정말 수정 그 동굴인데 그 안이 전부 다 보석 같은 그런 걸로 다 굴이 돼 있더라고요. 다 돌인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광산을 캤던 곳이란다. 20년 전에 싸게 산 거라는데 지금은 10억도 넘는다는 것이다. 1년 12달 굴속은 16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곳에서 영화 촬영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와인을 숙성시키는 장소이기도 했다. 집에 올 때 예쁜 수정을 주워서 집에 가져왔다. 진주 목걸이를 얹어놓으니까 아주 잘 어울린다. 오늘 몸은 피곤해도 즐거운 하루였다. 거기서 주워온 그 수정 그 돌이 지금도 집에 있어요. 아주 지금도 반짝반짝하고 아주 큰 보석 덩어리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12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은 동생네 집들이. 동생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동생이 친정 식구들과 집들이를 하는 날이다. 요즘 100년 만에 오는 가뭄으로 물이 모자란다고 한다. 식수를 공급받는 곳이 많다고 뉴스에서 보았다.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가서 말라 죽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정말 밤부터 단비가 내렸다. 정말 반가운 비였다. 상이 부부를 시장에서 만나서 상이 부부는 제 동생 딸입니다. 이모랑 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몇 년 살았어요. 시장에서 10시 반에 만나서 함께 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데 대충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상이가 지난번에 프랑스 다녀오고 상이는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국제 결혼을 한 조카딸이에요. 프랑스에 다녀오고 많이 생각을 바꾼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암으로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 아이를 낳을 계획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 중이고 프레드가 직장에서 집을 제공받았었는데 기간이 끝나서 서초동 쪽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고 애기 낳으면 프랑스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한다. 프랑스는 애들 교육비가 대학까지 전액 무료라고 한다. 난 상이가 프랑스로 간다는 계획을 말만 했는데도 상이를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했지만 인생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정석이라 생각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조심 운전으로 무사히 동생 집에 도착했다. 우리가 조금 먼저 도착해서 조금 있으니까 언니 부부랑 오빠 부부랑 모두 도착을 했다. 집 구경을 하면서 감탄들을 한다. 잘 꾸며진 집이며 주방과 화장실, 서라운드로 나오는 음악과 영화관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아주 TV를 큰 거를 샀으면서 그 무슨 음악을
집안 곳곳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정원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그렇게 시설을 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최고급 최신식 자동화 시스템이었다. 또 잘 꾸며진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도 정원에 박이 큰 것이 2개나 열려 있었고 고추도 주렁주렁 방울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예뻤다. 점심을 오리 훈제집으로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다들 배가 너무나 불러서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다시 동생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는데 또 여름 휴가를 의논하는데 이상하게 오빠가 자꾸 틀기만 한다. 요즘에 삶이 너무 어려워진 모양이다. 만사 귀찮은 모양이다. 안양으로 이사 가더니 동네가 정이 안 들고 지하철 옆이라서 잠을 못 자고 출퇴근할 때 버스로 하루에 3시간이나 시달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이 오빠가 굉장히 잘 살았던 오빠인데 그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는 저기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자차로 안 하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시외버스도 타고 다니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진짜 힘들었나 싶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중고차로 바꿨다고 하는데 차를 중고차로 바꿨다고 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할부도 다 끊고 중고차로 교체했다고 한다. 외제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하여간 여러가지 공방과 의논 끝에 8월 24일 날 동생 집에서 1박하고 의견 조율을 다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오빠 가정이 속히 하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해본다. 우리 딸들은 다 교회를 나가는데 이 오빠 가정 한 가정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같이 만나면은 이렇게 종교가 좀 다르니까 약간 대화가 좀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천영희 씨 전원 생활입니다. 제목이. 옛날에 상가에서 아동복집을 운영하던 영희 씨가 우연히 상가에서 만났다. 영희 씨를 우연히 상가에서 만났다. 영희 씨는 장사할 때 나랑은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이 비슷한 점도 있고 나랑은 대화도 참 잘 됐고 친하게 지냈었다. 영희 씨는 많은 복을 타고나서 여기 살 때도 남편이 은행에 다녔었고 영희 씨도 오랜 세월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5월 달에 서해안 쪽으로 이사를 해서 전원 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이곳 아파트는 전세로 세주고 아들과 딸은 다른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었다고 한다. 전원 생활을 하는 집은 땅은 500평을 사서 2층으로 집을 짓고 텃밭이 400평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심고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남편이 워낙 성실해서 거기서도 동네에서 인기가 좋다고 한다. 남편은 거기서도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 친정 언니 시집 동네인데 언니도 형부가 퇴직하고 나란히 언니랑 집을 짓고 산다고 한다.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영희 씨는 꼭 한번 놀러 오려고 말을 한다. 나는 꼭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잘 살고 있어요. 두 아이들은 여기서 걔네들 한 고등학교 정도 때 여기다 두고 전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엄마 아버지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둘이 잘 살더라고요. 딸은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그냥 성공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직원들을 한 10명 정도 두고 큰 집을 얻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분은 복이 많아요. 남편도 잘 만났고 자녀들도 참 잘 자랐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을 한 바퀴를 돌고 오다.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고 남한산성을 꾸준히 다녔어도 성을 도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큰 밥 먹고 오늘은 꼭 한번 성을 돌아보리라 마음을 먹고 아침 7시 반에 이 권사랑 함께 성을 도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깎아지르는 오르막이 어찌나 많고 힘이 든지 죽을 힘을 다해 걸었다. 점심을 이 권사가 어찌나 정성껏 맛있게 준비해 왔던지 정말 오랜만에 꿀같은 점심을 먹었다. 원점으로 돌아와 집으로 오는 길은 발걸음이 천근 같고 어찌나 나른하고 힘이 들던지 목표 달성은 했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다. 오는 길에 호박과 부추, 토마토를 사가지고 왔다. 집에 오니 3시였다. 7시간 반을 걸은 셈이다. 너무 힘들어서 가게는 쉬기로 하고 샤워하고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워서 1시간을 잠을 잤다. 그래도 피로가 안 풀린다. 아까 사온 부추와 호박으로 부침개를 부쳐서 먹었다. 감자와 담아내기도 또 계란도 넣고 부치니까 정말 맛이 좋았다. 우리 며느리 아들이 주고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며느리는 제 친구 집들이 한다고 거기에 가고 아들만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난 맛있는 게 세 쪽을 부쳐서 아들 집으로 갔다. 부친 게 세 쪽을 맛있게 해서 아들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내 기분도 좋아진다. 우리 손주는 엎어지고 뒤집고 앉기까지 한다. 볼수록 예쁘고 신기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비오는 날 공동체 부침개 제목입니다. 비오는 날 공동체 부침개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매일 비가 온다. 어제 산에 갈 때도 우산을 쓰고 다녀왔다. 이때는 매일 산을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오늘은 또 산에 갈 수도 없고, 이권사는 죽겠다고 한다. 성가대 연습 끝나고 오후 예배도 생략하고 공동체 애들 야채 부침을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비가 오고 하니까 그 공동체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야채 넣고 부침개를 부쳐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런 걸 어디서 먹겠어요, 글쎄.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깻잎과 고추, 부추, 호박, 부침가루 등을 사가지고 구제 옷 들어온 것도 챙기고 지난번에 갔을 때 가져온 옷도 고쳐가지고 가지고 가고 가다 생각하니 혼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권사에게 함께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다. 둘이 가서 부지런히 준비를 했고 정 전도사님은 구청에서 검사가 나온다고 서류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이었다.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했다. 부침가루 큰 거 3개를 넣고 반죽을 하니 야채도 많고 큰 다라이로 한가득했다. 이것을 언제 다 붙이나 걱정이 되었다. 이권사랑 둘이서 부지런히 3시간 정도를 붙였다. 하다 보니 다 붙였다. 그 양이 엄청 많았다. 맛도 좋고 애들이 맛있다고 너무 잘 먹는다. 5군데로 나누고 5장, 이권사가 2장, 한 70개는 붙여놓은 모양이다.
이군사 남편이 빨리 오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했다. 부지런히 집에 오니까 9시도 넘었다. 보람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부침개를 붙여줬네요. 아유, 진짜 이때가 옛날이고 참 애들이 그 먹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다음은 서울 구경입니다. 평생을 서울에 살면서도 제대로 서울 구경을 한번 못 해보고 살았다. 오늘은 큰맘 먹고 제이미 언니랑 서울 구경을 하기로 했다. 강동역에서 언니를 만나 강화문에 도착을 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투어가 있었다.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관광 코스인데 여름방학이라 그런지 외국인도 많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 단위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우리는 9시 반쯤부터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투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많이 왔다. 무더위도 식히면서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해가면서 열심히들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환경도 참 좋았고 시원했다. 깨끗하고 서비스도 참 좋았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다. 우리는 천천히 사진도 찍으면서 관람을 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 이태원이었다. 난 이태원은 처음 가본다. 정말 외국에 온 듯 다국적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었다. 여기저기 시장과 주변 상가를 둘러보니 모든 상품들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태원이 실망했어요. 고급 상품들이 별로 없고 그냥 시장 물건이더라고요. 그냥 쌈박한 그런 물건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제 상상은 굉장히 고급진 물건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흰색 바지를 한 개 사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태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수제비와 보리밥을. 그리고 다음 코스는 남산을 갔다. 수제비와 보리밥을 먹고 남산을 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남산을 와보니 많이도 달라져 있었다. 관광차가 남산 정상까지 운행되고 있어서 참 편리하기도 했다. 서울 중심에 있는 남산으로 인하여 관광 수입도 엄청날 것 같았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 주었다. 정상에서는 예술학교에서 나왔는지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 된 나무 그늘이 어찌나 좋은지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곳을 가보니까 수만 개의 소원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 나무라든가 뭐 기둥 같은데 이 자물통에다 해가지고 소원을 써가지고 거기 그렇게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청와대로 갔다. 매일 뉴스에서만 봐온 청와대였다.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감개가 무량했다. 멋쟁이 형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아주 가깝게는 못 가고 조금 멀찍이서 기념사진을 찍고 나니 6시 반이다. 청와대는 6시 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우리는 서둘러서 차 타고 원점인 광화문에 도착했다. 난 참을미도 나고 피곤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 길을 걸었다. 더우니까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평화로워 보였다. 군데군데 거리 공연도 많이 하고 정말 서울의 명물인 것 같았다. 우리도 잠시 신발을 벗고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그고 쉬기도 했다. 시간은 7시 30분쯤 되었다. 배가 고파온다. 우리는 천호동에 와서 갈비를 먹었다. 하루 종일 몸이 고생했으니 몸을 위해서 갈비를 마음껏 먹었다.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이 광화문 구경을 함께 갔던 언니가 이제 고인이 됐어요. 한 3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맹꽁이의 일기 13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